왜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말씀도 없이. 내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너네한테 말해줘야 하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너넨 이사 갈 때 나한테 말하고 갔어? 난 왜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하는데? 자식이랑 부모는 다르죠. 명절에 어떻게 또 비행기까지 타서 제주도로 가요? 생각하고 결정하셨어야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왔을 것 같아? 여기 머니까 너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사 온 거야. 네? 대체 왜요? 몰라서 물어?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5세 김옥자 할머니와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며칠 전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번거롭고 불편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제주도로 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 김씨에게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김씨에게 전화가 온 것은 아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김씨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왜 거기 있겠다는 건데요? 오빠랑 올케 때문이에요? 딸은 자기 때문에 김씨 할머니가 이사 갔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굳이 자식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봤자 자식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렇게 자식들과의 대화를 끊고 그렇게 나머지 이삿짐들을 마저 풀었습니다. 과연 김씨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중매로 남편을 만나 밭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어서 시부모님께 대부분의 밭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밭을 줬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던 김씨에게 과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시부모는 절대 엉덩이를 떼는 법이 없었고 김씨를 정말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것도 땅 이름을 김씨의 이름으로 단 한 개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김씨는 대들 수도 없었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다 미안해. 대신 나중에 당신 이름으로 2박 꼭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다행히도 남편은 시부모님이 안 볼 때는 김씨에게 잘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남편은 그런 김씨에게 안쓰러움이 많이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씨는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고 그맘쯤 집에서 잘 움직이지 않던 시부모님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1년의 텀을 두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후 가지고 있던 밭 전부를 그간 고생한 김씨의 명의로 해줬습니다. 남편은 김씨를 그 누구보다 믿었고 밭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냥 준 것이었습니다. 김씨도 그런 남편의 결정에 감동해 더욱이 남편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어릴 적 교육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확실하게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김씨가 사는 곳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서 자식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자취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사실 말이 자취지 김씨는 자식들 걱정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이들이 사는 곳에 방문해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그런 김씨의 뒷바라지 덕에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곧장 제철소에 취업을 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딸은 지역 농협의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딸은 선자리에서 공인중개사였던 사위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들은 같은 공장에서 사무직을 하던 여직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제철소를 다니며 꽤 능력을 인정받아 동료들보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돼서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었고 딸과 사위는 여전히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긴 했지만 그렇게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인중개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랑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사회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위는 말이 전혀 없는 성격이고 오히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위 성격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근데 뭐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을 결혼시키고도 자식들을 매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 없는 평온한 하루들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이맘쯤 김씨 남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오랜 기간 밭일을 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파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거의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고 김씨만이 나가서 둘이 하던 밭을 점점 넓혀가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남편과 김씨는 밭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긴 했지만 정든 밭을 팔기가 좀 그랬고 김씨 할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해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남편에게 불행히도 지병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김씨의 남편은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미리 명의를 김씨로 돌리기를 잘했다며 자식들에게 밭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김씨가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김씨의 본가를 많이 챙기지 못했다며 이 밭으로 본가를 많이 챙기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제주도에 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김씨는 이남 이녀 중 둘째 딸이었는데 부모님과 남자 형제들은 모두 병과 사고로 생을 마감해 유일하게 막내 여동생과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중매로 남편을 만나 일찍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멀리 떠나버린 여동생과 많은 교류는 할 수 없었고 중간에 연락이 끊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수소문 끝에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여동생에게 밭의 일부를 판 돈을 보내줬고 그 돈으로 여동생과 매부는 펜션을 하나 짓는 듯 했습니다. 김씨는 그냥 그 돈을 고이 통장에 잘 모셔놨으면 했지만 매부가 정말 자신 있다고 해서 김씨도 따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어차피 자기 손을 떠난 돈이라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직도 이전에 시부모님과 살던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이야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개발이 되긴 했지만 김씨가 사는 집은 여전히 아궁이에 땔감을 떼야 하는 시골집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자식 손주들 올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치네. 김씨 할머니는 집으로 놀러온 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 명절이라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 와주면 얼굴도 보고 좋지. 모르는 소리 말어. 자식들만 있으면 몰라도 며느리나 사위 오면 어떻게 그래?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손님의 상전이야 아주. 장봐 오는 거, 음식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언니도 그렇지 않아? 그건 그렇지.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내 말이 추석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날이네.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은 왜 이리 빨리 돌아오나 김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김씨가 사는 시골에서는 김씨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도시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씨의 아들은 결혼은 일찍 했지만 아이를 늦게 낳아 이제 큰 손주가 7살, 작은 손주가 5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시골이었지만 아들 집과 차로 그리 먼 것은 아니어서 가끔 아들은 손주들을 김 씨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도 결혼을 일찍 했지만 사위의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손주까지 낳고 나자 김 씨 할머니의 집은 어느 순간 명절이면 나름 시끌벅적해졌고 이때는 할머니도 기분이 꽤나 좋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창이 벌써 7살이 됐어? 내년에 학교 들어가겠네? 김 씨 할머니는 매번 손주들이 올 때마다 용돈을 건넸습니다. 이제 딸도 아이를 낳았으니 똑같이 용돈을 줬습니다. 이전에 어리다고 막내 손주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줬는데 딸이 얼마 후 연락이 와 서운한 감정을 비친 적이 있었기에 항상 김 씨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똑같은 용돈을 줬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김 씨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재료들을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번 명절은 음식을 하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몇십 년 동안 명절을 차렸기 때문에 김 씨 할머니도 점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이전에 아들에게 명절을 이제 너네 집에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마 며느리에게 음식 만드는 걸 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할 적에 집을 하나 해줬는데 그때 집을 받으면서 제사와 명절은 자기네가 챙기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사 얘기를 꺼냈을 때 아들은 자기가 전에 했던 말을 기억이 나지 않는 척했고 명절은 갖은 핑계를 대며 거절해왔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그냥 바라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도 김 씨 할머니는 명절 이틀 전날부터 장을 보러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오일장에 가려면 할머니 집 쪽 하루에 3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하루 중 2번째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는데 지난 추석 때랑 비슷하게 장을 봤음에도 웬일인지 이번에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힘이 없어졌나? 할머니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버스를 탄 김 씨 할머니는 이내 재료 하나를 못 사고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딸이 감자전을 먹고 싶다고 김 씨에게 말했었는데 감자전을 안 했다가는 또 딸이 서운함을 표출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집 쪽에 거의 도착한 상태라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일장으로 향하는 버스는 마지막 운행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돌아오는 버스는 없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고민 끝에 내렸다가 다시 오일장에 갔다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거리가 꽤 돼서 그냥 기다리다가 마지막 버스를 타고 다시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샀던 재료들을 다시 들고 말이죠. 그렇게 김 씨 할머니는 다시 오일장으로 가서 감자를 사왔습니다. 손주들까지 먹이려 이런저런 재료를 사다 보니 참 무거웠습니다. 김 씨는 이제 이 짐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못해도 좋게 1시간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막막했습니다. 택시도 안 다니는 곳이라 김 씨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걸어서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인데 장갑을 챙겨오지 않아서 손이 얼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중간중간 재료를 내려놨다가 손에 입김을 불며 쉬었다가 다시 걷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이고 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김 씨는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허리가 아파 그날 하루 종일 재료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스스로 파스를 찾아 붙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데 등이라 붙이기가 아직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마다 먼저 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매번 남편이 파스를 붙여줬는데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음 날이 되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딸이 좋아하는 감자전,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싸갈 것을 생각해 종류도 많이 만들다 보니 이번에 음식 차리는 것은 김 씨에게 참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 아들네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좀 늦었죠. 죄송해요. 희창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당신이 늦잠 자놓고 왜 아이 핑계를 대? 아들은 손주가 태어난 이후 뭐만 하면 손주 핑계를 댔습니다. 무사히 왔으면 됐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희창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희창아, 아직 아니야. 조금 있다가. 며느리는 왠지 큰 손주에게 눈치를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기 전에 아들이 김씨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김씨 할머니도 준비했던 세뱃돈을 꺼내 손주들에게 건넬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의 새해 인사에 김씨 할머니는 덕담과 세뱃돈을 함께 건넸습니다. 뒤이어 큰아들과 큰며느리도 눈치를 보더니 김씨 할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건네려고 했던 돈을 또 한 번 건넸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 번은 거절할 법도 했지만 한 번의 거절 없이 잽싸게 그 돈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렇게 밥 먹을 시간이 되어 밥을 차리고 숟가락을 드는데 딸과 사위가 뒤이어 얼굴을 비쳤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아니다. 바쁠 텐데 얼른 와서 밥 먹어. 딸내외는 도착하자마자 손도 안 씻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무뚝뚝한 사위는 인사를 하고 불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벌이가 좋지 않은 것을 괜히 눈치 보는 듯 했습니다. 딸은 아직 2살밖에 안 된 막내 손주 밥을 먹이며 힘겹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밥 먹을 테니 얼른 너 밥 먹어라. 김씨 할머니도 아직 2숟갈 정도밖에 뜨지 못했지만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 막내 손주를 자기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딸은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감자전 이거 먹어봐. 김씨는 애써한 감자전을 먹으라고 딸에게 말했지만 딸은 감자전을 한 입 먹고는 먹는 둥마는 둥했습니다. 이럴 거면 감자전을 왜 해달라 했는지 김씨 할머니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딸에게 감자전을 싸주겠다고 했지만 딸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음식 싸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너네 싸주려고 내가 음식을 이만큼 했는데. 큰며느리도 질세라 자기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며 음식을 싸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냥 동네 노인들이랑 나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는 딸이 김씨를 소파에 앉히더니 세배를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네와 마찬가지로 딸에게도 돈을 건넸습니다. 딸은 그 다음으로 아직 2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 손주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막내 손주는 귀엽게 절을 하는 신용을 했고 당연히 막내 손주에게도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큰며느리가 큰손주와 둘째 손주에게 눈치를 주더니 갑자기 또 한 번 세배를 시켰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는 이미 세뱃돈을 준 상태여서 그냥 웃기만 했지만 두 손주들은 이내 김씨 할머니에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는데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자기 자식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라고 며느리가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각각 1장씩 건넸습니다.
이미 세뱃돈으로 5만 원씩 줬던 터라 또 5만 원씩 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금액에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딸이 또 서운해할까봐 막내 손주에게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딸은 그제서야 만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은 음식을 치우지도 않고 세뱃돈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과 아들네에게 각각 20만 원, 3명의 손주들에게 6만 원씩 줘서 총 18만 원, 명절에 총 5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값까지 하면 할머니는 명절이 올 때마다 이렇게 큰 돈을 써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할머니는 자식들이 오는 것이 이제는 좀 불편해지려고 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몇 살까지 살게 될지 몰랐기에 돈은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명절도 안 하는 걸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김씨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맞이하는 첫 생일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날은 그냥 조용히 미역국을 끓여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김씨 할머니의 생일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생일에는 오지 않았는데 김씨 할머니가 혼자인 게 걱정이 돼서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자식들이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이 오면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한상 차림을 거하게 차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외식을 하는 것도 매번 거절했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씨도 굳이 요새 물가도 비싼데 괜히 자식들이 돈을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일은 그냥 엄마 혼자 보내도 괜찮은데 그래도 저희 가면 좋아하실 거잖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김씨 할머니는 정말 괜찮았지만 자식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가는 것을 할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김씨의 생일에 진짜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김씨 할머니의 생일임에도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아마도 손주를 데리고 얼굴 비추는 것만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씨는 자식들에게 바라지 말자는 마음을 이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크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씨는 전날부터 또 장을 봐와서 사위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이것저것 요리를 만드느라 자식들이 오자마자 이미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온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는 자신들이 손님인 듯 소파에만 앉아서 아무도 김씨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렇게 밥 8개를 푸고 나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작은 케이크도 하나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했습니다. 냉장고에 케이크가 들어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케이크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나면 조용히 혼자 초에 불을 붙여 케이크를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주가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를 발견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케이크 사뒀어요? 그럼 밥 먹기 전에 미리 꺼내놓으시죠. 김씨 할머니는 자기 생일에 자기 먹을 케이크를 산 것이 왠지 모르게 조금 민망하게 느껴져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급하다고 김씨 할머니 민망하게 딸내는 케이크에 초를 붙이기도 전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 얼른 가봐라. 딸내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김씨 할머니도 막상 그렇게 손주들이 노래까지 불러주니 오늘 고생했던 것이 다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손주가 김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절을 하며 세배를 하는 큰 손주를 보고는 김씨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큰 손주는 김 씨에게 손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큰 손주에게 그게 아니라며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희창아, 오늘은 설날도 아닌데 왜 세배를 해? 김 씨 할머니는 손주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이렇게 해야 할머니가 돈 준다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큰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원체 성격이 둔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은 듯 했고 김 씨는 어느 때와 같이 자식들이 남긴 흔적을 치우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김 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손주들을 혼내지 말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라고 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런 다음 할머니한테 공손하게 두 손 모으면서 다가가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보아하니 손주들을 시켜 할머니에게 돈을 뜯어가려는 수작인 듯 했습니다. 너네가 잘해야 이 엄마가 여기 온 보람이 있잖아. 돈이라도 챙겨가야 여기 온 시간이 아깝지 않지. 큰 며느리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김 씨 할머니의 집에 와서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뭐 얻어가는 게 없으면 괜히 시어머니 집에 와서 시간만 날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소파에 앉아있던 김 씨 할머니에게 손주들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며 며느리가 시킨 대로 두 손을 모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공부하는 책상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분명 이것도 며느리가 시킨 것이고 이 말인 즉슨 더 많은 용돈을 달라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를 눈치챈 김 씨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2개를 꺼내 두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표정을 봤는데 어찌나 표정이 굳던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 며느리는 더 여기 있기 싫다는 듯 김 씨의 아들에게 눈치를 주며 김 씨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이날 요리를 하고 또 치우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냥 명절이든 생일이든 자식들이 오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식들은 간혹 김 씨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손주들은 너무 귀엽고 보는 것이 좋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손주를 보여줬으니 그 값을 달라는 듯 손주를 시켜 용돈을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와봤자 1시간도 안 있다가 가는 날이 많았는데 손주들이 오면 기본 5만 원씩 쥐어주니 1시간 투자해서 10만 원을 버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어찌 보면 큰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자식들이 돈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자식들에게 해줄 밥을 차려주는 것 또한 할머니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한 번 더 김 씨 할머니 집으로 온다고 해서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땔감을 쌓아뒀습니다. 겨울이라 날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김 씨 할머니는 장작을 팰 힘은 없어 마른 낙엽과 얇은 나뭇가지들을 뒷산을 오가며 주워왔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김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손주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이번에도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엄마, 오늘은 라면이에요? 추운 날 라면만 한 게 어디 있다고? 아이들 라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가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 우리 땐 없어서 못 먹은 게 라면이야.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은 불만을 마구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 할머니는 손주들이 추울까 아궁이에 쌓아놓은 땔감을 꽉꽉 채워놨는데 이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불어 땔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불행히도 땔감의 연기와 불길이 그 근처에 걸어두었던 손주의 옷과 딸의 옷에 옮겨 붙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얼른 소화기를 꺼내 불을 껐습니다. 라면을 먹던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는 놀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당황한 할머니와 연기, 불에 조금 타버린 옷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짜리 옷인데 그걸 태우시면 어떡해요? 엄마, 이거 나 몇십만 원 주고 산 브랜드 옷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입지도 못하겠네. 며느리와 딸은 손주와 자기 옷이 타버리자 할머니에게 괜찮냐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그것도 손주들 앞에서 말이죠. 김씨 할머니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서 억울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의 집에 돈 벌러 왔는데 아예 옷이 타버려서 돈을 잃었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돈으로 줄 테니까 밥 다 먹었으면 그냥 나가라. 자식들이 떠나고 역시나 이날도 뒤처리는 김씨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뒷정리를 하며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자기 집에 오는 목적이 돈을 타가거나 한 끼 때우려고 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제주도에 사는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침 김씨가 지원해준 돈으로 동생과 매부는 펜션을 잘 운영해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동생과 매부는 그 펜션을 김씨 할머니의 명의로 해줬습니다. 어차피 그 돈 다 김씨 할머니가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김씨에게 월급처럼 돈도 매달 꼬박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돈 안 보내도 된다니까 그러네. 김씨는 명의도 돈도 거절했지만 동생은 펜션이 잘 돼서 자기들이 그래도 잘 사는 건 다 김씨 때문이라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제주도로 이사 가겠다는 김씨를 환영했습니다. 동생은 김씨에게 당분간 펜션에서 머물고 집은 자기 집 근처로 천천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정말 짐을 챙겨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펜션에 짐을 푼 김씨 할머니는 펜션 운영하는 동생을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동생은 김씨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손님들 안내 정도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김씨 할머니의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 굳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필요도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꼭 자식들이 아니어도 스쳐가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만으로 심심하지 않았고 삶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기가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다고 동생에게 말했고 동생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펜션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요리도 한 번씩 해주며 갖다 주니 펜션에 온 고객들은 좋아했고 그로 인해 단골도 늘어가니 펜션은 더욱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들보다는 작은 것들을 챙겨줘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펜션 고객들이 김 씨는 훨씬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동생의 조언대로 동생네 집 근처로 집을 구해 살면서 펜션에 매일같이 출근해 일을 하며 용돈벌이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김 씨 할머니가 이사간 것을 한참 뒤에나 알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도 비우시고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나 제주도로 이사 왔다. 네? 왜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말씀도 없이. 내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너네한테 말해줘야 하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너넨 이사 갈 때 나한테 말하고 갔어? 난 왜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하는데? 자식이랑 부모는 다르죠. 명절에 어떻게 또 비행기까지 타서 제주도로 가요? 생각하고 결정하셨어야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왔을 것 같아? 여기 머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사 온 거야. 네? 대체 왜요? 김 씨는 그간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지만 아들은 자기의 입장만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됐다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김 씨가 일하는 펜션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그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이모한테 물어봤죠. 그래. 그럼 잘 머물다 가라. 김 씨는 조금 차갑게 아들을 대했습니다. 아들이 1박을 묵고는 숙박비를 아직 안 낸 것을 김 씨는 이후 직원에게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할머님 아드님이라고 해서 따로 결제는 못 받았어요. 아드님도 결제하려고 안 하던데요? 직원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씨는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려는 아들에게 숙박비를 내고 가게 하라고 직원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그냥 가려고 했지만 직원이 그런 아들을 붙잡는 바람에 아들은 이날 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김 씨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분했는지 바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들에게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과 나들이를 간 김 씨는 계속되는 아들의 연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펜션이 엄마 거였어요? 아들은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머무르고 간 펜션이 김 씨 할머니 명의의 펜션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자기 일이 너무 힘들다며 제주도로 내려와서 자기가 이 펜션을 운영하면 안 되겠냐고 김 씨에게 애원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후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아들이 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위가 부동산은 더 빠삭한 거 알지? 지금 엄마 펜션 우리가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어 했던 거 엄마 잘 알잖아. 평소 전화도 잘 안 하던 딸은 이날만 3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씨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자식들이 집요하게 나오자 김 씨는 그냥 자식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지금의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동생 집 주변에 살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 펜션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자기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며 사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다 아직 할머니는 건강했고 재산도 자식들에게 뺏기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는 하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이 오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요리를 해야 하거나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 손주들에게 용돈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마냥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집에 올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그냥 좋기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김 씨 할머니처럼 자식들이 오면 번거롭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